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손상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제가 오전 10시부터 종로 경찰서에서 지난 2월 22일 광화문 집회에 사회를 봤다는 것 때문에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박원순이 고발한 사건 이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생방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조사는 박원순이 위기 경보 단계, 심각도 아닌 경계 단계에서 얼토당토 않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걸 뒤집어 씌워서 우파 진영 인사들 약 35명 정도를 고발한 사건.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3차 출석 요구서까지 보내왔기에 이번에도 안 가면 체포하러 올 것 같아서 더러워도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후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애국하면서 우파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 생각하면 이건 아무도 아니잖아요. 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 불의가 문재인 정권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내로남불은 단순히 남의 탓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상강오륜과 진실은 개가 물고 간 지 오래됐고 안 망가진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나라 곳곳이 찌그러져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도 대한민국은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간, 아니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 기싸움은 진짜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니 멀쩡히 일 잘하는 윤석열 검찰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친문 조직들이 여기저기 박히더니 연일 검찰을 못살게 합니다. 심지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낼 듯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총장 내쫓기, 윤석열 총장 죽이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내 외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면 초과에 몰렸다 해도 윤석열 총장이 쉽게 꺾일 사람도 아닙니다. 특히 속칭 이 정권과 맞짱을 뛸 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에 잠금을 쥐고 있어서 여차하면 칼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법 여권의 집단 공격에 별다른 큰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총선 이후에 재개될 예정인 주요 사건들의 수사 강도에도 큰 영향은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MBC 보도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서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조계는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대검 간부의 항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인 대검 감찰본부 설치 운영 규정에는 감찰부장은 감찰에 착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겠습니까?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인물이라는 이런 점 때문입니다. 사실 윤 총장이 마음먹고 감찰 이거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서 검찰 권한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현직 검사의 비위 등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시부터 결과, 징계 청구까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고 지시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처럼 비춰지고 지속적으로 좌파 언론과 범여권 정치인들이 윤 총장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잡스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한때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총장 임명과 관련한 공격을 해댈 때 그때는 전신만신 앞장서서 우리 윤석열이 최고야 그렇게 감싸고 돌던 민주당과 여타 야당들 그리고 대깨문들까지 지금은 180도로 돌아서서 윤 총장을 물어뜯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항명 논란의 중심에 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서 전직 그때 최동호 총장 때인가 그래요. 전직 대검 감찰과장을 이겸한 한 변호사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판하는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후배라는 김윤상 변호사가 쓴 글인데 이 글을 보면 시정 잡배나 정권의 끈아풀이나 쥐뿔도 몰아면서라는 이런 격한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김윤상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김윤상 변호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체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전체에서 많은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면 콕콕콕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선배, 사실 선배와 연수원 동기이고 서울대 선후배임에도 스킨십이 별로 없었던 걸 보면 선배는 퍽 조용한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문정권이 들어선 후 율촌 내에서도 선배 이름이 공직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친한 사이도 아니라 무덤덤했는데 나의 마지막 공직이었던 대검 감찰본부에 간다는 뉴스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죠.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는 않았어. 제가 모셨던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은 참 대쪽 같았어요.
어쩔 때는 검찰 조직을 이해 못하고 너무 원칙대로 유도리 없이 한다는 서운한 생각까지 들었죠. 사직할 때 호위무사를 자청해 최 총장의 충복인지 알겠지만 구체적인 비사를 밝힐 수는 없어도 본부장과 함께 주말에 총장 댁에 찾아가 항명성 시위를 한 적도 있으니 우리 감찰본부는 총장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차장 이하 간부들은 감찰본부가 너무 설친다고 내놓고 견제하기도 했죠. 하지만 본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총장에 대해 격식과 예의를 다했소. 하루는 성질 급한 내가 총장한테 달려가 들이받겠다고 하자 김 과장, 당신 순수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당신 말이 꼭 정답은 아니야 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죠. 총장, 차장, 다른 부장들이 감찰본부를 왕따 놓아도 본부장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불러 치밀하게 향후 전략을 논의했고 결국은 적지 않은 전투에서 승리했죠. 칼을 가진 사람일수록 매 순간 참을 일을 가슴에 3번은 써야 하오. 참고 또 참아야 비로소 칼을 내리쳐도 이해를 얻을 수 있죠. 한선배, 선배를 정권의 끈앞풀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소. 그냥 법무법인 일 잘못 배운 정도로 치부하려. 그런데 내 한이 쓰린 검찰의 사과는 감찰본부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맙시다. 감찰 업무에 대해 지뿔도 모르면서 너무 나대면 저도 계속 참고만 있지 않을 거요. 선배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외부적 인성은 좋아 보였을지 모르나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 후 역사는 내 손을 들어줄 거요. 선배, 정권 끝난 이후라도 자숙하고 사세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쪽팔린 건 알고 삽시다. 마속을 베고 소매를 적신 공명만큼은 기대도 안하니 시정 잡배질은 하지 마쇼. 자, 어떻습니까? 이거를 읽다 보니까 저는 김윤상 변호사의 글에는 말 속에나 담겨 있을 법한 서린 칼이 들어있고 예리하고 시원한 비수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맞짱을 뜨듯이 항명성 문자를 보낸 한동수 감찰부장이 오히려 후배 김윤상 변호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으니 그 기분이 어떤지 아마 어제 저녁에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업무가 감찰 업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조직의 건전성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지위를 받는 대검 감찰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사한 뒤 뒤이어 이에 따르는 취지의 문자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보다는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뜯어봐도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지적해드렸지만 솔직히 지금 이 문제는 MBC와 채널A 기자들의 취재윤리 문제이지 윤석열 총장이 거론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미애가 나설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MBC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였고 이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 이런 발언을 하고 같은 당의 항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 단장 역시도 페이스북에다가 처와 장모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지휘하고 있는지 말을 하라.
당신이 누군가? 천하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비꼽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런 질떨어진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항이스카 최강욱이. 그것도 모자라서 항이스카 최강욱은 윤석열 총장의 휴가를 두고도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이른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을 막기 위한 모의를 위해 휴가를 쓴 것이라는 뉘앙스와 함께 윤 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항이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면서 저한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예감이라면서 법과 원칙에만 충실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현 정부가 자신을 몰아세우고 주위 사람을 탄압한다며 못해먹겠다. 현 정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고 이에 대해 몇몇 정당들이 환호하는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강욱도 한수가 듭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방가, 한동훈 차장은 내일 오전 방가를 냈다고 한다. 서울에서 만나 꾸며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일까? 라며 감찰부장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언론 플레이가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길래 혹시 하긴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항이석, 최강욱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윤석열 총장의 휴가는 눈에 보이고 나라가 개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연차 휴가를 쓰는 문재인은 안 보이나 봅니다. 이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확정 편향증이 아니면 흔히 말로 이념 결핍증에 걸린 겁니다. 하나만 본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이해되지만 자기한테 밑빈 사람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가 있었다.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욕구가 그 구성요소가 딱 맞아 떨어져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말까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국회까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 같이 감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감찰심의위원회 그 심의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자로 감찰 착수를 일방 통보하는 것, 이건 어디를 봐도 맞지 않잖아요. 왜들 이런답니까? 민간인인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감찰 개시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감찰에 관한 사항 사무 내용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통보로는 부족하고 정식 보고와 총장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 이거 사법고시 잘못 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채점 잘못한 거.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마치 고집싸움과 권력싸움, 개파싸움 하듯이 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에 전 다른 것보다는 그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법대로 하고자 하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권력에 휩쓸리고 정치에 휩쓸리고 입심양변에 휩쓸리고 출세에 휩쓸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고시 공부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했으니 사회 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로지 혼자만의 이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사법고시 거기에 인성교육 항목을 많이 넣어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죄를 다루는 법조인들조차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는 뭐 법이 잘 돌아가겠습니다. 큰일이네 이거요.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후배인 김윤상 변호사도 감찰부장이 총장과 의견이 달라서 견제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지휘를 받는 자리인 만큼 격식과 예의는 다 해야 한다면서 총장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면 별도 기구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감찰위원회를 통해서 총장 의사와는 별개로 이미 감찰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추미애가 지난 2월 신설한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상가가 한동수 감찰부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제대로 계획되고 발전하려면 가장 정직하고 정치 색채가 없어야 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법대로만 행동하는 이런 법조인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솔직히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MBC 기자와 관련 보도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이거 속전속결로 수사를 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 의혹과 엉터리 가짜뉴스 이런 걸 퍼뜨려서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촛불 집회 때 써먹었던 마녀 사냥식으로 윤석열 총장 죽이로 몰고 간다 그러면 반대로 칼을 빼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조리 잡아들여서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 안 하지. 언론이 뒤에서 정치에 병풍을 짊어지고 또 정치인이 기레기 언론들의 뻔뻔질에 힘입어서 서로 주거니 박거니에서 마녀 사냥식 신상 틀기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5분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꼬라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윤석열 총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에 윤석열 총장 자신이 안 죽으려면
이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각종 게이트들에 대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몸통을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국 일가 사태, 유재석 감찰 무마 사태,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 이게 지금 13명이나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 병은 1,400억대 불법 대출 의혹, 2조 사기, 라인 펀드 사태,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선거 전에 어떤 수사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정치권에 역풍이 불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해서 그 선거 뒤로 수사나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뒤로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좌파들 생리가 이렇습니다. 그걸 연기시켜 놓게 그 날짜 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든지 뭐 윤석열을 죽이기를 하든지 뭘 했으라도 자신들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법석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량을 베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곧대로 밀어붙였으면 선거 전에 뭐가 아닥이 났을 텐데 이게 선거 전이나 선거 지금 임박이 온 이 시간까지도 이자들은 마침 프레임 짜듯이 부채살 모양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합니다. 제발 좀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아니면 보따리 싸들고 뭐 집에 가라. 지금 이런 형태로 난리법석을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사실 통합당도 배워야 돼요. 좌파당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병하잖아. 물면 안 넘는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면 2중, 3중, 4중, 5중, 6중, 100중까지 계속 공격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장모 문제를 싹 꺼냈다가 또 안되니까 윤석열 부인의 문제를 싹 꺼냈다가 또 이것도 안되니까 MBC 기자가 나서서 채널에 쌈 붙이고 또 그것도 안되니까 최강욱이하고 항의석이가 둘이 또 고소를 합니다. 부인과 장모를 윤석열 총장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덤성덤성 막 넘어가는 행위들 같지만 정확히 하나씩 따져보면 다 짜고 치는 고수 같은 뭔가는 목표를 두고 행위를 하고 있는 딱 프레임형 윤석열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가 죽지 않으려면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각종 게이트 사건들의 몸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사를 뭐 안 지켜볼 수도 있고 뭐 개입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몸통까지 이미 모든 자료가 완벽히 구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철 울산시장 내 친구 대충 아시죠?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단순한 윤석열 찍어내기와 윤석열 죽이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 총장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흔히 말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윤석열 총장도 아시겠지만 이들의 공격,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총장도 죽고 대한민국 검찰도 죽고 대한민국 법도 죽습니다. 끝까지 확실하게 싸우셔서 역사의 단두대 위에 몸통을 불러내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4.15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꼬라지들 보기 싫어서라도 대한민국을 새로 재건설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주권, 투표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무작정 가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전 투표는 문제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본 투표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음을 좀 인지하시고 투표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